청년들의 정치 한판. 네, 우리 지역의 시사 정치 이슈 분석해보는 시간, 청년들의 정치 한판 시간입니다. 오늘 두 분 모셨는데요. 강원도의회 김기홍 의원, 행성군의회 백오인 의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굉장히 오랜만에 저희 스튜디오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백오인 의원님 제 옆에 계시는데 인사 한 네.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백우인 의원입니다. 오랜만에 진짜 다시 찾게 됐는데요. 그동안 저희 이제 행정사무감사, 그러니까 국회에는 국정감사 있는데 우리 시군의회, 지방자치의회에는 그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한참 감사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3개과 감사를 하고 왔는데 네. 선거 대선 끝나자마자 또 바로 또 이 의회 감사 기간이라서 요새 정말 눈꽃을 새 없이 바쁘게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네네. 그 와중에 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또 열심히 일 다 하고 와서 또 방송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네. 그렇군요. 감사가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특별한 이슈라든지 뭐 이렇게 좀 알려주실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전반적인 이제 지난 1년간의 행성군의 군정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인사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업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글쎄요, 어떤 걸 소개시켜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아무튼 뭐 제가 한 거 중에는 그 저희 행성군에서 인사를 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던 사항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시설물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규정이나 이런 거 어겨서 문제가 되는 부분 이런 것들도 지적을 좀 했고요. 그래서 그게 또 이제 시정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께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시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추가적으로 그 추후에 시정되는 사항 이런 것도 저희가 꼼꼼히 좀 챙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열심히 지금 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추후에 또 시정되는 부분까지도 지켜보겠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김기홍 의원님도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김기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우리 백오인 의원님과 또 함께 예. 방송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원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원특별자치 도민 여러분, 날씨가 많이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올해 예년보다 훨씬 더 무더울 거라고 다들 그렇게 예상도 하고 또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듣고 그랬는데 그 더워지는 만큼 건강 항상 유의하시고 또 이렇게 무더운 가운데에서도 또 웃음 잃지 마시고 또 행복한 날들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김기홍 의원님은 요즘 좀 어떻게 시간을 저도 보내고 선거 계신가요? 끝나고 이제 회기가 바로 시작돼서 오늘도 춘천에서 이제 바로 지금 오는 회기하고 길이고요. 예. 저희는 뭐 행감이나 이런 거보다 요번 회기는 도정 질문이 있어서 다른 의원들이 어떤 거를 좀 이렇게 유익 있게 또 질문하고 또 답변하는 것도 보고 그러면서 제가 몰랐던 부분도 배우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두 분 다 최일선에서 지금 한창 또 뭐 감사와 회기 이렇게 또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와중에 또 저희 청취자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는데요. 본격적인 오늘의 소식 들어가기 앞서서 이번 주 한 주간의 베스트 소식과 워스트 소식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베스트 소식 하나씩 좀 꼽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김기홍 의원님께서 어떤 거 베스트로 가져오셨을까요? 저는 원래 다른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그 엔비디아 우리 그 교육원, 예. 그거를 하려고 했더니 저번 주에 출연하신 분께서 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오늘 이렇게 보다 보니까 강원 생활 도민증이라고 그걸 출시했는데 그게 한 달 만에 5,000명을 훌쩍 넘게 발급을 받으셔가지고 네. 이거를 베스트로 꼽아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강원도의 생활 인구 유입을 위해서 펼치는 정책인데 경기도 쪽에서 지금 5,000분 중에서 한 70% 이상은 경기도 쪽에서 하셨다 그러고 네. 저는 이제 뭐 인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물리적으로 뭐 갑자기 늘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또 그에 못지않게 거주하는 인구 말고 여기에 와서
뭐 여행을 한다든지 그건 짧게긴 하지만 아니면은 우리가 뭐 주소지는 다른데 저걸 두고 계시더라도 우리가 인구 그 생활은 여기서 하게 하셔가지고 좀 소비나 아니면 생산 활동을 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네. 저는 어떤 방면이든 그게 이렇게 생활 인구를 유입하는 거는 우리 강원도에 있어서 지금 필요한 정책이라고 보고 또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요번에 발급을 했는데 예. 또 단기간에 이렇게 5,000분 이상이 그걸 발급 받으셔가지고 이걸 베스트로 꼽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 거주하는 거주 인구 외에도 강원도가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좀, 전략적으로 유치한 게 생활 인구인데 이걸 이제 강원 생활 도민증이라는 걸 발급을 해서 생활 인구임을 좀 나타내는 그런 지표가 된 거네요. 네, 뭐 여러 가지 부대 시설이나 아니면 숙박 시설이나 음식점이나 이렇게 네. 가입된 그런 데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거고 강원도가 지금 현재 인구는 뭐 150만 조금 넘지만은 네. 실제적으로 생활 인구 면으로는 훨씬 많이 또 왔다 갔다 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네네. 뭐 지금도 관광객이 많이 찾아주시긴 하지만 저는 이런 정책들이 더 많이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뭐 2번 갈 거 3번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을 갈까 하다가도 여기 이렇게 혜택이 있으니까 또 예. 강원도로 가자 뭐 이런 식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 생활 도민증 어떻게 보시나요, 백오인 의원님? 그 강원생활도민증이 결국은 지방 소멸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생활 인구를 좀 늘려보자. 지금 정주 인구는 뭐 늘어나는 게 한계치에 달했기 때문에 생활 인구를 늘려보자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하는 하나의 정책인데 호응이 좋다고 하니까 이게 더 확대됐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요. 이게 네. 뭐 그냥 강원도 전체에 그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정책들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특히나 횡성이 지금 지방 소멸 고위험 지역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특히나 횡성군 같은 경우 이 생활 인구에 대해서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생활 인구를 늘릴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취지로 봤을 때는 이 강원 생활 도민증이죠. 예. 이게 확대돼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또 어떤 방향으로 확대해 나갈지도 궁금해집니다. 강원 생활 도민증 출시 한 달 만에 발급자 5,000명 돌파 소식 가져오셨고 백오인 의원님께서도 이번 주 베스트 소식 좀 꼽아주시죠. 네, 저는 원주에 국회의원 4명 시대가 개막했다라는 뉴스를 좀 베스트 뉴스로 좀 꼽아봤는데요. 네. 뭐 제가 사는 횡성은 아니지만 이 원주에 국회의원이 4명이 그러니까 이게 뭐 지역 연구 인사까지 포함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역구 의원 2명이 계시고 그다음에 비례대표로 백승하 의원이 지금 원주에서 생활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 여의도까지 원주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상황이고 근데 여기에 지난번에 이재명 정부 그 출범하면서 그 비례대표 중에 2분이 공석이 이제 발생해서 그렇죠. 대통령실로 나가시고 하면서 2석이 공석이 자리가 비게 됐는데 그 중에 한 석을 우리 원주 출신의 최혁진 이분이 국회의원 비례 승계를 받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총 4명, 송기현 의원, 박정아 의원, 그다음에 백승하 의원, 최혁진 의원 이렇게 해서 4분의 국회의원이 지금 원주 지역 출신 연구 이런 의원님들이 탄생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앙정치 무대에서 가지는 무게감이나 이런 것들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게 또 지역의 현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 베스트 뉴스로 꼽아봤고요. 또 부럽기도 하고요. 네. 저희는 4개 군이 하나로 해서 국회의원 1명이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여기는 원주는 지금 지역구 2명인데 비례대표까지 2명 더해서 4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강원도민들이 원주시를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기는 하는데 네. 어쨌든 이분들이 그냥 원주만을 위해서만 일을 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네네. 보고요. 강원도 전체를 위해서 큰 도움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베스트 뉴스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원주에 이제 국회의원이 4명이 되었다라는 소식인데 김경호 의원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국회의원이 늘어나는 거는 예. 뭐 정파를 떠나서 굉장히 지역에 큰 힘이 되고
특히 원주시가 이제 내분이 됐으니까 네. 저희 원래 지역구 상으로는 두 분인데 그걸 두 배가 되는 또 국회의원이 탄생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앞으로 뭐 일하는 데 있어서 더 탄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네. 이게 좀 승계 과정이 매끄럽지 않아서 아하. 전국적인 이슈도 되고 그랬는데 예. 이 승계 과정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가셨다면은 뭐 나중에 정치 행보야 본인이 또 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바꾸실 수가 있는 건데 좀 더 큰 힘을 받아서 뭐 어느 당이든 그리고 이렇게 비춰지는 시각이 그냥 뭐 이렇게 같은 코워커 이렇게 해서 일을 하셨으면 조금 더 큰 힘을 발휘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뭐 앞으로 잘해 나가 계시겠지만은 네. 또 그 과정에서 조금 뭐 이렇게 눈치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아하. 생각은 들긴 하는데 예. 어쨌든 국회의원이 는다는 거는 지역에 있어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 그래도 이제 승계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러면 좀 복당을 하는 게 맞았었다 이렇게 좀 보신 근데 건가요? 어차피 이제 다 제명을 하셔가지고 네네. 원래 당으로 돌아가게끔 그래서 한 분은 어느 당으로 가시죠? 그 갑자기 진보당으로 예. 가셨고 손석영 의원. 예. 또 이렇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기본소득당으로 하셨으면 일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국회의원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가 범진보 연합이었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지금은 진보 쪽에서 대통령이 탄생을 했으니까 일할 때 뭔가를 하고자 할 때 다 서포트를 해주거든요. 혼자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 그 자연스럽게 가신 것보다 좀 일하시기가 불편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고인 의원님? 글쎄요, 그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던 부분은 뭐 그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아무튼 글쎄 그 처음에 비례대표 순번을 받고 한 게 지금 민주당 플러스 그 외에 야당이었잖아요. 그 시절에. 네네. 그래서 똑같은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같이 연합을 했던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무소속 상태로 있지만 뭐 크게 이제 여당으로 바뀌었는데 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뭐 무소속이라서 안 해줄 거야 이런 거는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원래 당인 기본소득당으로 들어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지 않아서 이분이 활동하시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라는 것까지는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충분히 여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지역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원주의 국회의원이 총 4명이 되면서 앞으로의 활동들을 조금 더 기대하게 됐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렸고 저희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워스트 소식 바로 만나볼게요. 92.7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Hello, this is Daniel Henney. 모든 곳이 연결된 미래적 워크스페이스가 옵니다. 스케일, 인프라, 비전까지 현대 엔지니어링이 완성하는 하이엔드 워크 에디션 신광교 클라우드 시티 1668-3773 현대 엔지니어링 동탄역 아파트는 너무 비싸고 원룸은 너무 좁고 하이 AI 좋은 데 없을까? 네, 동탄역과 여울공원 사이 자산 가치로도 주거 가치로도 좋은 삼성 AI 투룸 오피스텔 동탄역 루센체를 추천합니다. 그래, 루센체가 딱이네. 6월 오픈 예정 문의 031-8043-2249 시행 부하 마린디 한국투자부동산 신탁. 핵심 비전이 모이는 청라의 피크원, 진화한 삶을 누리는 와이드라이프 플랫폼, 청라국제업무단지의 피크원, 청라의 점점 그 첫 역사가 6월 청라 피크원 프로지오에서 시작됩니다. 1551-6880 대우건설.
광복 80년.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손을 내미는 사람. 그 마음이 오늘의 유관순입니다. 편견 없는 세상을 위해 힘을 보태는 사람. 그 뜻이 오늘의 김구입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해 고단함을 잇는 사람. 그 헌신이 오늘의 안중근입니다. 시대는 달라도 위대한 마음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시대 같은 마음, 마음은 이어집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어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92.7 MBC 라디오. 네, 매주 화요일 코너 청년들의 정치 한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 김기용 의원, 횡성군의회 백오인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워스트 소식 만나볼 텐데요. 워스트 소식, 백오인 의원님 먼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는 워스트 소식으로요. 이 강원도개발공사 관련된 뉴스를 좀 꼽아봤는데 네. 사실 이거는 김기용 의원님이 하셔야 되는 뉴스 아닌가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 이제 강원도와 관련된 뉴스이기 때문에 뭐냐면 이 강원도개발공사가 지금 도청을 새로 짓는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예산이 한 9천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근데 돈이 없잖아요. 네. 공사비, 사업비가. 그래서 빚을 내야 되는데 지금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서 빚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원도가 이제 고육지책으로 낸 게 뭐냐면 그러면 자산을 높여주면 부채 비율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산이 많아지니까 부채 비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300% 이하로 내려야 되는데 지금 320%인데 이걸 떨어뜨리려고 토지를 현물 출자를 해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241%까지 낮춰지면 7,200억을 빚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비 조달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도의회에서 이걸 부결시켰어요. 예, 여기 저 김기용 의원님 옆에 계시지만 예. 그래서 사실은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춘천시에서는 사실 이게 춘천에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획이 지금 강원도에서 낸 계획서 보니까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그러니까 이 원도심, 그러니까 도청이 떠나고 나면 원도심이 예. 아무래도 좀 문제가 경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부분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제대로 안 돼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여러 가지로 좀 난간에 봉착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워스트 소식으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이 소식을 이제 워스트로 가져오셨는데, 김경희 의원님의 입장을 좀 듣고 싶어서 가져오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 뭐 제가 해당 상임위는 아니지만 또 도의원들은 도 재산을 지키고 뭐 이런 입장에서 또 그런 상임위에서 판단을 하셨겠지만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강원도개발공사도 문제고 우리가 또 중도개발공사가 있는데 네. 둘 다 지금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도가 이제 생각한 게 두 개를 하나로 합쳐서 예. 그러면은 이제 중도개발공사 쪽에 그 가지고 있던 땅들을 편입을 시켜가지고 강원도개발공사가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됐는데 그걸 또 행안부에서 승인 거절을 했어요. 하면 안 된다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절이 돼가지고 이제 또 다른 현물 출자를 시도를 했었는데 아하. 이것도 이제 부결이 됐는데 지금 이거는 뭐 전임 도정 때부터 해묵은 과제죠. 숙제이고 과제인데 뭐 어쨌든 그걸 지금 뭐 현 도정이 해결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지금 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아마 이게 방법이 따로 없어요. 그냥 방법은 둘 다 빚덩어리를 받았기 때문에 예. 주는 것밖에 없거든요. 도에서.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 피해서 할 수 있는 게 두 개를 합쳐가지고 좀 해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도 어차피 뭐 거절 당하고 그랬으니까 향후 차차 풀어가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좀 도의 도움 없이는 둘 다 회생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네. 자, 과연, 이렇게 됨으로써 앞으로의 공사체 발행을 비롯해서 뭔가 이렇게 좀 착착 이루어질 수 있을까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데요. 저는 해줄 것 같아요. 근데 도에서. 어쩔 수 없잖아요. 도청 이전은 해야 되고 예.
사업비는 조달해야 되는데 그 사업비 조달할 수 있는 게 무슨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네. 빚을 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해주면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어쩔 수 없이 결국은 해주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기홍 의원님의 워스트 소식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거 들고 저는 오셨을까요? 공직사회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구설수들이 요즘 부쩍 많아진 것 같아서 이걸 좀 워스트로 꼽아봤습니다. 예. 지금 뭐 시청을 예를 들면 국장님 두 분이 네. 조사를 받고 있는다는 뉴스를 접한 것도 엊그제 같은데 음. 또 오늘 원주시 공무원 12명이 네네. 경찰 지능범죄수사팀의 수사 착수를 통보를 받았다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자꾸 이렇게 공직 쪽에서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면 원주시정이 아무리 뭐 정책적인 부분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뭐 복지적인 부분이든 잘 하더라도 그게 다 무마되고 희석돼 버리고 뭔가 문제가 있는데 뭔가 수상한데 시민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직사에서 자꾸 이런 일들이 자꾸 나오는 게 네.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신뢰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원주시에서도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언론 보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잘 해야 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고요. 뭐 자정이라든지 다양한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워스트 소식 만나봤는데요.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강원특별법 시행이 이제 지난해 6월 8일에 시작이 됐고 얼마 전에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있었는지 그리고 현안으로 남은 3차 개정도 순항할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두 분께서도 좀 보셨겠지만 1년간 가장 눈에 띄는 변화와 성과들은 어떤 것이었을까 좀 짚어볼게요. 백오인 의원님 어떠세요? 그 횡성군도 효과를 봤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뭘 봤냐면 이 농업 분야에서 저희가 좀 효과를 봤는데요. 혜택을 받았는데 예.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일부 되는 걸로 지금 됐고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지금 안흥 지역에 예. 체육공원을 짓고 있는데 그 부지가 이게 그 농업진흥 지역으로 지금 묶여 있어서 저희가 그 개발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는 농림부에다 해서 해야 되는데 이 권한이 지금 강원도로 이양이 돼서 도지사가 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거를 해제하는 걸로 강원도가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업이 그동안 상당히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사업이 이제 원래대로 그 본 궤도 위로 올라가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강원도도 이 강원특별법에 혜택을 받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횡성군의 예시를 통해서 좀 눈에 띄는 그런 변화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그 환경이나 산림, 농지, 군사 이렇게 총 4대 핵심으로 좀 변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도민들이 확연하게 좀 체감하기 어렵지 않았나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김기홍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아직 저희가 개정을 계속 해가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부족한 부분도 많아요. 지금 우리 백 의원이 말씀 주셨듯이 분명히 그 농지가 해제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아직 우리 도민들께서 만족하시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거기 뭐 보완될 점들이 많더라고요. 무슨 예. 뭐 정말 해제를 받으려면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신청하지 않으면 이게 그 중간에 뭐 이렇게 허가나고 이런 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또 그게 사라져버리고 소멸돼버리고 그 신청했던 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보완을 해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시행 전과 시행 후를 보면 아예 없던 것들이 조금씩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거에서 저는 이제 앞으로 개정을 통해서 계속 보완해 가야 되겠지만 예. 그래도 예전에는 아예 불가능한 것들이 이제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하는 부분들도 있고 네. 뭐 지금 말씀 주신 농지 해제도 그렇고 그리고 뭐 환경 영향 평가도 예전에는 도에서 자체적으로 못했는데 지금 8건 중에서 2건은 완료가 됐고 네. 6건은 또 진행 중인 상황인데 그것도 긍정적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 강원도는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군 시설이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셨는데 지금 도내 4개 지역에서 축구장 1,800개 정도 면적이 15년 만에 그 규제에서 해제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을 할 수가 있게 됐고 네. 또 그런 특례 사업 같은 걸 활용해서 그런 지역에다가 지금 6천억 규모로 지역 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직은 좀 다소 미흡하지만 이게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저희가 자꾸 개정을 요구하고 지금은 3차를 이제 준비 중인데 그렇죠. 4차, 5차, 6차 이렇게 통해서 가다 보면 아마 좀 체감하실 수 있는 그런 또 강원특별자치도 우리가 왜 특별자치도인지 그걸 체감하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서서히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1차, 2차, 3차 이렇게 쭉 거쳐오면서 지역 주도의 어떤 특별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또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제 4대 핵심에서 아까도 뭐 다양한 분야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져 왔다? 가장 중점이었다라고 찝어볼 만한 게 있을까요, 배고인 의원님? 이 4대 분야가 가장 핵심이었는데 네. 문제는 그겁니다. 키는 규제를 완화. 그동안은 묶여 있었는데 예. 이걸 이제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개발 가능한 게 만들어주는 건데 지금 강원도에서 이 4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건 강원도가 지금 보면 뭐 2중, 3중, 4중으로 이 규제에 걸려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더딜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 산림, 환경, 군사 이 4분야에 대해서 이거 지금 그동안에 묶여있던 규제를 좀 풀어보자.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농업 분야에서 일부 농업진흥지역이 해제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산림 분야에서는 그 통일전망대 일원의 산림이용진흥지구가 지정이 되면서 여기도 좀 개발이 가능하게 된 거고. 네. 예, 환경 분야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환경영향 평가가 그동안은 환경부에서 했는데 이걸 강원도에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수월해진 부분이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군사 분야도 이 그 철원이나 이쪽 접경 지역에서 많은 군사 지역 해제가 되다 보니까 또 개발 가능한 지역이 되고 재산권도 또 올라가게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 부분에 중점을 뒀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는 네. 또 이제 새로운 분야 3차 개정 앞두고 있는데 네. 그동안은 2차 때 안 됐고 1차 때 안 됐던 이런 부분들을 더 넣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규제 완화가 사실 이 강특법의 어떤 본질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방금 또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3차 개정안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이유, 기존의 것들에다 더해서 기존엔 없었던 것들까지 추가하는 그런 안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첨단 산업이라든지 교육 재정, 뭐 이런 실질적인 내용들이 좀 오가고 있을까요? 김기용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3차 개정은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지금 40개 정도를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고 조항으로 따지면은 예, 옆에서 또 힌트를 주고 계신데요. 예. 근데 그 68개 조항이 다 40개 정도의 내용 안에 있는데 저희가 그 중에 거의 뭐 절반 19개 정도 차지하는 게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비전을 구체화하는 그거에 신경을 쓰고 있고 또 15개 정도는 주민 체감형 규제를 개선하는 거고 또 나머지가 특별 자치권을 강화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 중에 원주 시민으로서 또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물론 40개가 다 개정이 받아들여져서 개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또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에 관해서 저희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또 지금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 사업으로 AI 첨단 의료 복합단지라고 네. 항상 저희 붙어 있는 걸 봤는데 또 그거랑 맞물려서 저희가 이거는 또 대통령 공약 사업이다 하니까 저희가 개정할 때 충분히 여당 넣을 수 있나? 의원들한테 설득하기가 또 쉽지 않을까. 또 그런 거 외에는 또 우리 뭐 국제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주특별자치도만 네.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물론 이게 뭐 보낼 수 있는 그런 부유층들이 주로 보내긴 하겠지만 또 지역 경제를 생각을 하면 학생 한 명당 지역에 4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1년에 이익을 준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근데 뭐 학생이 뭐 1,000에서 1,500명 정도 이렇게 되니까 된다면, 그것만 학교 하나만 오더라도
뭐 수백억 원대 이익이 지역에 발생하는 거고 또 이거는 학생들만 보내는 게 아니라 또 학부모님들이 그 또 옆에서 케어를 하기 위해서 또 일부는 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또 제가 또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이거는 폐강 지역 쪽인데 지금 경석 채취를 위한 그런 권한을 네. 위임하는 거를 우리가 지금 개정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경석이라는 게 뭐 그렇게 크게 오염 환경 오염이랑 관련이 없는데 그냥 단순히 그냥 법상 폐기물 이렇게 분류가 돼 버려서 지금 태백 지역은 경석이 굉장히 많이 매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게 앞으로 세라믹이라든지 건축 자재라든지 굉장히 그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은데 네. 단순히 그 예전에 그냥 그게 폐기물로 분류되는 바람에 활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그 전문가들이 평가를 했을 때도 전혀 뭐 환경에 그렇게 환경 오염이나 이런 거랑 관련이 없다라고 판단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도 통과가 돼서 경석이 제2의 석탄이 좀 그 폐강 지역에 되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네, 이제 뭐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예, 그 정도 꼽아주셨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고인 의원님은 어떠신가요? 그 3차 개정안은 사실은 이게 현재 그 국회 행안위의 계류 중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난해 벌써 이미 국회에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는 그 3차 개정안에 대해서 각 부처별로 이제 협의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문제는 그런 겁니다. 그 지난 2차 개정 때도 137개 조항 중에 84개가 반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반영 비율로 따지면 한 61% 정도가 됐다고 봐야 되는데 이번에 40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비율로 따지면 사실은 상당수는 안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처 간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뭐냐면 부처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권한을 강원도에다 주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과연 지방자치 우리 특별자치도에다가 줄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핵심은.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거죠.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뭐 이런 거 따질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뭐 일부는 뭐 줄 수 있겠지만 나머지는 안 돼.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이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네. 보는 건데 지난 대선 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잖아요. 그때 그렇죠. 강원도에 와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강원특별 그 자치도법 그 개정안 빨리 최대한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라고 예.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좀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앙 부처에서 갖고 있는 권한을 우리 지방자치 강원 지방 특별자치도에다가 얼마만큼 이양해 줄 거냐 이게 네. 핵심인데 아무래도 새로운 정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하실 거고 그리고 우리 강원도민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어떤 결과를 보여주시지 않을까 네. 그런 희망찬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제대로 된 권한 이양이 좀 이루어질기를 기대해 본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김기호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 차원에서도 준비를 좀 제대로 이뤄 나가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준비를 더 하면 좋을까요? 뭐 저희가 개정을 통해서 미비했던 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3차 개정이기 때문에 네. 이제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5차, 6차, 7차 이렇게 개정함에 있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배고인 의원님 말씀처럼 네. 또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께서 약속하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와서 말씀하신 게 강원도는 희생을 많이 했다. 예.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래서 그 희생에 대한 특별한 그런 보상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뭐 선거 과정에 있었던 모든 그런 이제 본인이 약속하셨던 부분들을 강원도가 빨리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그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첨단의료복합단지 같은 경우는 또 원주의 대표 공약으로 내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개정할 때 여당 의원님들한테 가가지고 그 명분으로 네. 내세우기가 굉장히 이거는 당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빨리빨리 캐치해서 저희가 순서를 좀 이렇게 약속을 이미 하셨던 부분들 위주로 좀 앞으로 4차, 5차 개정할 때 네. 했으면 좋겠고 더더군다나 우리 원주에는 또 우리 강원도 전역에 또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은 또 여권에 계신 의원님들이 또 이렇게 뭐 다선 의원도 계시고
그리고 또 여권의 그런 협조를 받아낼 수 있는, 아무래도 지금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런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려면은 여권의 그거를 무시할 수가 없는데 네. 또 우리가 국회의원이 는 만큼 각각을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이 개정안도 3차 개정안도 빨리빨리 다 반영이 되고 네. 앞으로 4, 5차 개정안도 강원도 입장에서는 좀 우리가 실현 가능성 있는 것들, 알겠습니다. 약속하신 부분들 그 예. 위주로 좀 준비하면 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청년들의 정치 한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김기용 의원, 백오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